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2년 이민년을 맞아 각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의성 군정의 전반을 돌아보고 새해 계획과 바람을 들어봅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슈 토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의성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계획한 일들 모두 또 성취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로 지난 한 해 많이 어려웠는데 이 귀농 전국 1등과 또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다양한 수상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의성군만의 특별한 비결 있을까요? 네, 의성군은 이 소멸 또 위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사전에 치밀한 또 준비와 전문가들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준비하고 또 열심히 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적인 노력으로 강한 의성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성군에선 코로나 방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의성군은 2020년 2월 달 그리고 202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또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 사전 방역을 통해서 잘 이렇게 극복을 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의성군은 어른들 숫자가 많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1차, 2차, 3차의 백신 접종이 경북에서도 이렇게 제일 그렇게 높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청정 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와 함께 2020년과 2021년도에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긴급 생활 지원됐습니다만은 의성군에서도 독자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약 450억이나 되는 그런 지원, 특히 소상공인 그리고 농업인 이와 함께 또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대폭 늘려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극복해 나갔고, 특히 이제 우리 중소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례 보증이라든가 또는 2차 보전이라든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나왔습니다. 예, 코로나 방역과 또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대구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통합 신공항 사업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큰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미군 부대 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대구시의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전체 이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민항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철도나 도로 이런 등 광역 교통망을 비롯해서 공항 도시라든가 이런 이제 물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의 경우에는 이게 공항의 이제 이전 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큰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사업 추진까지 힘쓰고 계신데 또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의성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안동에 뭐 바이오 산업이 있는 같이 그러한 그 원료를 생산하는 세포 배양 산업, 이게 미래 이제 새로운 분야로 이제 저희들이 설정해서 2016년부터 이렇게 영남대학교나 경상북도와 이렇게 차근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금년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 세포 배양 그 지원 센터가 준공돼서 이제 업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우리 세포 배양 그 산업 단지를 이렇게 완성해서 약 한 7만 평 정도 이렇게 완공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의성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성의 그 국토부의 그 들어온 그 실험 센터가 이제 금년 중에 이렇게 또는 내년 초중에 이제 완공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약 한 뭐 5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들어온 실험 센터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런 그 드론 관련 산업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또 미래 이제 새로운 그런 분야를 할 수 있고요. 특히 농업 분야, 의성군은 그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이라든가 또는 그 노지 그런 스마트팜 등 그 디지털 농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기후 변화 등 이런 분야에 이제 능력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이게 새로운 그런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예,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성군에서 추진하는 이웃사촌 시범 마을 사업이 올해까지 추진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추진 성과와 함께 2022년 청년 유입을 위한 청년 정책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그 이웃사촌 청년 시범 사업이 물론 경상북도도 지원하고 중앙정부도 지원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순조롭게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또는 분만 산부인과라든가 또 이런 그 큰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그런 그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거 문제라든가 또는 그 생활 여건 개선 또 복지 이런 그 다양한 분야는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유스토피아 이렇게 별도로 지정돼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청년들 하는 사업과 이게 연계해서 또 위민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한편에 정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큰 그런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의성 그 전역으로 뭐 의성 살아보기라든가 또는 새로운 분야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성 전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또 올해 청년 유입 정책의 성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기후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 이제 그 우리 기후가 이렇게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이제 다양화되기 때문에 농업에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조금 앞에 말씀드리는 같이 우리가 일반 그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특히 이것은 젊은 청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농촌진흥청과 이렇게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노지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 농업 특히 그러면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노지 분야에는 이제 자율 그 로봇이 우리가 이항기라든가 또는 콤바인 같은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또 새로운 그런 이 생물을 또 이렇게 육종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분야를 통해서 그런 시설이든 또 노지든 축산이든 스마트팜이나 디지털 농업을 육성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그런 작물 개발 분야도 이렇게 같이 해 나가서 미래 이렇게 먹거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도 이렇게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스마트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 보니까 찾아가는 의성형 보건복지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전국적인 화제가 됐는데 이 찾아가는 의성형 보건복지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의성군은 이제 군 단위로 보면 넓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인구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이제 읍면이나 이런 곳에
우리 이제 그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보건과 복지가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이렇게 이런 분절 속에서는 이렇게 통합된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서 하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그런 의성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와서 지금은 상당한 호응도 좋고 성과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우리 목욕차라든가 또는 세탁차 그리고 이동진료 차량 뭐 치과, 한방, 내과가 같이 가서 이 저 동네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치료도 해드리고 세탁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제도고요. 또 금년부터는 이동 치매 차량도 같이 추가로 투입해서 한꺼번에 가서 큰 마을은 뭐 한두 개, 작은 마을은 뭐 세네 개 이렇게 합쳐서 찾아가는 그런 의성형 복지로 해서 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제 성과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큽니다. 예,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높습니다.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지방 소멸로 인해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계획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의성군이 가장 그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네. 인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한 그 정책이 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성이 이웃 사촌 청년 시범 마을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인구 증가, 특히 우리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의성군은 뭐 전국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그런 많은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출생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이게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고 또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인구 국가 전체로 늘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 덜 나가고 더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다양한 그런 분야를 한꺼번에 해서 아기를 많이 놓게 하거나 아기 키우는 환경이 좋게 하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또는 특히 젊은 여성을 위해서 생활 여건 개선과 문화예술 분야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이 전국의 뭐 학교 출산율이 지난 2000년도에는 전국 3위, 지난해는 뭐 전국에 8위 정도로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은 게 또 문제인데 혹시 노약자분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이 돼 있나요? 예, 이제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전국에서 군 단위로서는 이제 복지관이 유일하게 3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534개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른들한테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건강하고 한 분들한테는 이제 일자리를 줘서 일하게 하고 또 이게 자기가 가진 재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환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고 또 몸이 이렇게 좀 편찮으라 하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루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막 어른들이 노후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 다양한 또 배려 또 이게 약한 분들한테 케어를 통해서 막 어른들한테는 편하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의 뭐 절반 이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정책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의성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서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이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주민자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여러 그 군 안에라든가 이렇게 시설들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그런 활동이 있을 때 이렇게 관주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 또 삶의 질도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의성에서는 우리가 18개 읍면 전체에 대해서 주민 자치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도 이게 마을 자치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오픈해서 해결점을 찾고 또 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대해서 지원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주민 주도의 그러한 그 의성 군민의 삶, 또 주민 주도의 의사 결정, 또 주민 주도의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끌고 나가는 그런 의성군을 만드는데 또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자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주민 주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네, 우리 의성구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렇게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또 이렇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또 하는 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이게 군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같이 노력해서 우리 이런 어려움 극복하고 또 우리 올 새해는 웃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만들어갈 밝은 의성의 미래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2022년 의성군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